환경에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는 GP지기 초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지피지기 초대석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섭입니다. 최진섭은 또 어떤 네. 캐릭터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가 저를 진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 기억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진섭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현섭이다 보니까 네. 형섭이나 현석으로는 많이 오해를 받는데 진섭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많이 덥죠, 한스쌤? 네, 진짜 더운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네, 저도 더위를 워낙 많이 타서 밖을 나가기가 좀 힘든데요. 또 이렇게 여름철에 몹시 더운 기간을 삼복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네. 초복, 중복, 말복. 그쵸. 이제 곧 말복이 다가오지 않나요? 네, 지난주가 중복이었고 곧 네. 말복이 다가오는데 우리나라에는 복날이 되면 그의 더위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보양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네. 한스쌤께서는 지난주 중복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서 굉장히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주작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중복인 거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집에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반찬 가게 같은 데를 가끔 들리는데 거기서 막 삼계탕 메뉴 같은 거를 팔고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중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계란을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수박을 먹었는데요. 3리터 봉지 2개가 또 나왔어요. 근데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면 또 말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보양 음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주실 깜짝 놀랄만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방송 광고 듣고 오늘의 손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만 쇼호스트 똑이에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크릴 오일입니다. 요즘 사람에겐 필요 없는 크릴 오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극의 펭귄과 고래의 주식인 크릴, 먹지 말고 양보하세요. 크릴 보호와 함께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해양 보호를 검색해보세요. 네, 제가 오늘 깜짝 놀랄만한 손님을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이들 기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진원석 영화감독님을 모시고 채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식 채널 첫 출연이신데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시나리오도 쓰고 하는데 요즘은 영화보다는 이제 채식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매주 인싸 어플이잖아요. 클럽하우스에서 채식 토크방 모더레이터로 감독님이 계시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팟캐스트에 모시게 되어서 저희도 정말 영광인데요. 저희 팟캐스트 지식 채널에 흔쾌히 응해주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초대해주면 다 합니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네. 사실 이제 그린피스가 하는 이제 팟캐스트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사실 이제 영어권 팟캐스트는 몇 번 제가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한국어 팟캐스트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흔쾌히 제가 수락을 했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는데 팟캐스트 주제가 여름철 보양 음식이에요. 감독님은 언제부터 채식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2011년 5월 28일 날 제가 고기를 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5월 28일 이제 10년 전이었고 그래서 쭉 그 이후로 지금 채식을 해온 거죠. 혹시 5월 28일이라는 그 시점이 딱 정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전부터 이제 채식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거 괜히 채식한다고 해놓고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일주일도 못 가면 어떨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이제 가족과 같이 대전을 갔다 오는 길에 그때 이제 횡성을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횡성
어떤 한우집을 들렸는데 거기서 고기를 먹으면서 제가 가족한테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내가 먹는 마지막 고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언을 하고 나면은 어쨌든 간에 공표를 했으니까 저와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날짜를 기억을 하게 되고 또 적어놓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또 리마인드를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네, 몇 년 전 오늘 이래가지고. 그렇죠. 네. 그 채식을 시작하는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영양의 관점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동물 복지의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환경의 관점에서 채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님은 혹시 채식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 기사를 우연하게 그냥 읽게 되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왜 읽게 되었는지 그건 어떻게 말하면 운명적인 거겠죠. 저하고는 처음에 원래는 관심도 없는 그 분야였는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항생제의 80% 이상이 그 축산업에 사용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말하면은 전혀 그동안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던 분야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항생제는 다 인간이 맞고 뭐 이런 게 생각했는데 이게 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으로 들어가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축산업 특히 이제 공장 사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게 되고 이제 검색도 하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인류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또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판도라의 박스를 열게 된 거죠.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고기를 먹고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채식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채식이 운명적으로 다가왔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채식에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뭐 비건이라던가 락토오보라던가 페스코라던가 또 감독님은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첫 시작은 감히 이게 또 10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뭐 비건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던 사람들도 많고 네.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채식하기 굉장히 힘든 나라였던 거죠, 한국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단계가 검색을 해보니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소위 말하는 빨간 고기만 일단 끊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왕 하는 김에 괜히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자. 대신 아직까지 한국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유제품과 달걀은 처음부터 끊고 그 다음에 해산물은 그래도 먹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일종의 페스코테리안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유제품하고 달걀은 이제 처음부터 끊었고요. 집에서는 무조건 비건을 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는 선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해산물을 먹는 정도로 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많은 이제 비건 식당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부터는 비건으로 거의 전향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은 페스코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비건으로 좀 단계적으로 채식을 시작하고 계신 건데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생활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혹은 뭐 사회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바뀌었죠. 개인적인 어떤 신체적인 것은 제가 채식을 하는 걸 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다이어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17kg가 그냥 빠지게 되었고 물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필라테스를 같이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어쨌든 뭐 아무거나 뭐 먹고 그냥 인스턴트 음식도 먹고 이러던 생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제품과 달걀을 끊다 보니까 과자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것질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신체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그다음에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고 좋았는데 사회적인 면에서는 일단 친구의 반 이상이 끊겨졌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사람들이 왜 날 기피하지 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만남이 그동안 너무 많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책도 더 읽게 되고 영화도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달걀과 유제품을 이제 처음부터 끊으시면서 군것질을 못하게 됐다는 게 저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감독님께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채식을 실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의 채식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채식 문화의 차이라는 게 참, 네. 그러니까 우선은 아무래도 미국은 한국보다는 채식 문화, 베제테리안, 뭐 비건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고 꽤 오랫동안 전통이 있어 왔고 또 그 인구가 꽤 많은 편이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나름 이제 비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고 채식에 대해서도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좀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한식 자체가 굉장히 채식 위주의 음식이거든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음식을 건강히 먹고 사실 서양 음식은 굉장히 고기 위주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는 어떤 채식이라는 걸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좀 차이라고 말한다면은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삶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웬만한 소위 말하는 채식 식당, 비건 식당이 아니어도 메뉴를 가서 보면은 비건 메뉴들이 예를 들자면 뭐 2-3개 정도는 있거나 거기 뭐 부위를 써놓거나 해서 사람들이한테 그냥 일반 식당을 가도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한국 식당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채식 식당 외에는 많지가 않아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함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비건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사실 사람이 바쁠 때는 근처에 있는 식당을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뷔페라고 하죠. 그런 데를 갔더니 뷔라고 비건 메뉴들은 그렇게 표시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비건 메뉴만 담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식당 문화처럼 또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좀 해외 채식 문화가 있을까요? 글쎄. 너무 요구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채식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힘든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식 같은 게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회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디 식당에 가서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은 메뉴를 시키는 거잖아요. 주로 그게 고기가 될 테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의 선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만약에 어떤 회사인 경우는 회사에 어떻게 말하면 평사원이 갑자기 뭐 부장님이 계시고 하는데 내가 저는 비건이어서 저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또 밉보일까봐 이야기를 못 하고 괜히 그냥 먹는 척 하면서 그냥 쌈만 싸 먹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어쨌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채식과에도 좀 적용이 돼서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 배려가 많이 부족한 모습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한 게 아쉽네요. 사실 이게 아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단체 그런 회식이나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푸드코트 같은 데서 이제 제가 보통 우리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 쇼핑몰 같은 데를 갔을 때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비빔밥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쵸. 비빔밥 집을 가면은 뭐 고기랑 계란을 빼달라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이제 푸드코트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비빔밥이 있어서 제가 비빔밥을 시키면서 이것저것 저걸 빼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이제 점장님이 말씀을 하신데 제가 이제 채식을 하는 거를 알았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네들 그 나물 이미 무쳐서 나오는데 그 나물 무침에 고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맛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저 솔직히 고기 고고 뭐 이렇게 갈아서 넣은 게 들어간다고 더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음식이라는 거는 양념 맛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고추장 맛이죠. 맞아요. 예. 뭐 소금, 뭐 참기름, 예를 들면 간장, 네. 참기름 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다 채식 맛이에요. 이게 지금 뭐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비빔밥의 역사는 모르겠지만 비빔밥 아마 처음 만들었을 때 고기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고기가 워낙 싸지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데다가 다 들어가는데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많아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내가 비건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아직까지는 어떤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또 가서 이제 식당에서 물어보면은 되게 좀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근데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김밥 천국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뭘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야채김밥을 시키는데 야채김밥인데도 계란과 햄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쵸, 계란과 그쵸. 햄과 마요네즈를 빼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딱 가면은 저를 딱 보고 그냥 그러니까 주문을 따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그냥 2줄이요?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건 또 좋은 점이네요. 집 주변에 이제 비건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비건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을 또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또 지난달에 그린피스 유튜브에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때 비건 생활이 되게 외로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지점에서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채식을 오래 하면서 보면은 네. 제 주변에 같은 채식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네. 제가 제 지인들을 데리고 채식 비건 식당을 데려가면은 너무 맛있다. 매일 이렇게 먹으면 나도 비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막상 그들의 SNS를 가서 보면은 고기 먹고 막 좋아하는 사진들을 올리고 난 자신 없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채식을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주면은 이게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만 하다 보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외로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 한국의 비건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요즘 제가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언급하셨던 그 클럽하우스의 월요일에 채식 토크를 하면서 네. 네. 어떻게 말하면 제가 그런 비건 커뮤니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되게 비건 생활이 정말 외롭지 않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너무너무 그런 면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채식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아가지고 클럽하우스 채식 토크방을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채식 토크방을 운영하면서 혹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사연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꾸 채식계 어벤져스라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저는 마블보다 DC 코믹스를 농담이 그쪽이시거든요. 아닙니다. 사실 저 채식계 저스티스 리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어벤져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약간 그 헐크처럼 그냥 어딘가 사라졌다가 같이 이렇게 가끔 나타나는 그런 존재. 중요할 때 나타나는 그런 네. 분이시군요.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사연 너무 많죠. 저희가 이제 24회,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한 게 이제 24주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주 이제 다른 어떤 게스트를 모셔서 한다든지 혹은 그 게스트 없이는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이제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채식을 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이제 자리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나의 비건 커뮤니티라는 게 형성되니까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재미났던 게 뭐냐면 저희가 첫 에피소드를 하고 나서 네. 같이 이 모더레이터로 하고 있는 초식 마녀님이랑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하고 같이 다음날 우리 그러면은 채식 식당에서 번개를 하자라고 하게 돼서 저희 셋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사실 저는 그때 줄리아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래 알던 친구였지만은 초식마녀님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정말 클럽하우스 안에서만 정말 대화를 나눠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사이인데 이제 그 다음날 만났는데 너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데 마침 그때 건너편에 어떤 여성 한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끝나고 가시면서 어제 너무 잘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듣는 거는 이제 숫자는 확인됐지만은 진짜 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그냥 이걸 열심히 해보자 이런
그 공간을 만드는 거를 되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좋아해주고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본인이 예를 들자면 그 클럽하우스에 다른 건 듣지 않지만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클럽하우스를 깔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보람이 있어요. 네. 진짜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저는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셨어요? 저는 두 분을 만나뵀는데 진짜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저 네. 또 하나 또 재미냈던 거 네네네.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비건 도넛 가게를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건 도넛 가게를 갔는데 이게 도넛 자체가 모든 게 다 비건이에요. 너무 맛있는 이제 그 회원동에 있는 도넛 가게인데 가서 이렇게 뭐 무슨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 사장님이 딱 듣더니만은 혹시 진원석 감독님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이 제가 좋아하는 비건 도넛 가게 사장님인데 그분이 이제 가끔 들어와서 들으셨대요, 저희 방송을. 네. 근데 네. 이제 제 목소리를 듣고 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은 안 보이고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다 이래가지고 약간 갑자기 연예인 된 느낌이네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희한테도 연예인이십니다.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저 두 분이야말로 저한테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 즐거움도 있었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아직은 작지만은 되게 뭔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에서 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 채식 토크방에서 또 하나 많이 화제가 됐었던 에피소드가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에 감독님을 섭외하셨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이 더 게임 체인저스가 신체 능력과 건강을 위한 식단이 육식인지 채식인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가고 싶긴 한데 아무튼 그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루이 시오요스를 직접 초대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 감독님을 어떻게 섭외했는지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정말 무모한 어쨌든 도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왜 나름대로 네. 우리끼리 정말 잘 화합도 잘 맞고 너무 재미있고 이제 한국에 계신 여러 비건 관련된 게스트도 모시고 하니까 하다가 우리가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다들 게임 체인저스 영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게임 체인저스 감독도 한번 섭외해볼까? 이렇게 말했는데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을 먼저 꺼내놓고 이거 어떡하지? 수습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혹시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루이스 요요스 감독님이 클럽하우스에 가입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외에 클럽하우스가 한때 인싸 어플로 알려져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참 가입을 했지만은 막상 활동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연락을 해보자. 근데 이제 연락을 어떻게 할까 막 그 뭐 회사 뭐 제작사를 통해서 뭐 컨택을 해볼까 뭐 이러다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는데 페이스북에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저하고 이제 공통 지인이 한 5명이 있어요. 외국에 있는 그 영화인들이.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제가 그냥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쪽지를 보냈는데 대답을 그냥 흔쾌히 해주시면서 하겠다 그러면 줌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저희 줌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클럽하우스라는 건데 뭐 이 앱을 까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게 라이브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리고 밤 9시에 하니까 사실 그게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세요. 그러면은 거기가 새벽 5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흔쾌히 응하시고 그러면 이제 날짜를 조율을 했는데 결국에는 언제 뭐 그때가 이제 3월 말로 기억하는데 3월 말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러면 그때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말로 이제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혹시 펑크를 날까봐 굉장히 막 고민이 된 거예요. 모르잖아요. 제가 생판 어떻게 만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그날 그분이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까지 했는데 저희 때는 업이 되고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펑크 내면은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그날 방송 어떻게 메꿔야 될지 된 고민도 되고 막 혹시 누구를 만약에 플랜 B로 뭐 막 고민도 하고 하다가 재미난 게 뭐냐면 이제 저녁 8시 이제 그 저희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페이스북 메신저에 그 왜 온라인 접속해 있으면은 그 이제 또 초록색 그게 뜨잖아요. 네, 맞아요. 딱 떠 있는 거에서 깨어나셨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근데 이제 결국에는 클럽하우스에 제때 딱 들어와 주시고 이제 물론 처음 이 접속해 주시는 건데 너무너무 다 놀라고 물론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통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시기로 했던 분이 이제 한 분 또 저희 그 다른 분 중에서 한 분이 와서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방송을 진행했었죠. 네. 이런 다이나믹했던 이 클럽하우스 그 채식 토크를 못 들어가 봐서 아쉬운데 청취자분들에게 당시 나눴던 주요 내용들을 짧게나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식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채식 섭취가 이제 영양의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이 관점에서 루이 시오유스 감독님은 채식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나요? 그 영양 밸런스나 이런 거에 대한 네. 이야기는 사실 그 게임 체인저스를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네.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우리가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하지만은 고기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단백질 섭취서부터 여러 가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은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성인 남자가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섭취 권고량은 60g 정도면 사실 60g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것서부터 모든 영양 성분은 채식에 다 있고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변호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네. 관련 영화들을 보시면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루이 시오스 감독님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는 이제 왜 그 다큐를 만들었는지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은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그 운동선수에 초점을 맞춰 있잖아요. 네. 사실 그분이 왜 이 다큐를 만드셨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도 사실 채식 인구의 다수가 여자예요. 그래서 한 70%가 여성이고 남성은 한 30%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남자들이 그 고기를 끊지 못하고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남자들이 봤을 때 채식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내용을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운동과 그다음에 그 정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실험도 하고 재미난 그런 에피소드들이 영화 속에 있는데 네. 그래서 막상 그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미국에서 남자들이 채식으로 많이 그 전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신기하네요. 사실 동물이 단백질을 어디서 섭취하냐면 채소나 이런 데서 섭취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들이 감자에도 단백질이 있고 현미에도 단백질이 있고 그러니까 뭐 콩에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루이 시오스 감독님이 오셔서 저희한테는 이제 굉장히 채식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 주신 분이 와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너무 고마웠고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했는데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분이 지금 영화를 홍보하는 시기도 아니고 왜 보통 영화 감독 같은 경우 영화 홍보할 때 보통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게임 체인저스 영화 같은 경우는 나온 지 몇 년이 된 영화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왜 이 영화를 한국인들끼리 모여있는 이런 채식 토크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을 때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됐던 이야기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비건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것을 하는 움직임이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것에서 자기가 와서 잠깐이라도 와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면 이게 불과 예를 들면 뭐 100명, 200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300명, 400명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정말 하나의 큰 움직임이 돼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제가 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불과 25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어디 그쵸. 비행기에서 담배를 그쵸. 펴요. 근데 불과 15년 전, 저는 기억은 못하지만 한국에서도 예를 들자면 한때는 식당 안에서 담배도 피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 피는 거를 사람들의 그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쵸. 많이 그러니까 바뀌었죠. 그게 예를 들자면은 결국에는 채식에도 지금 이 움직임이 지금은 아직 극소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아직도 고기 먹어?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럼 그 시대가 오게 되면은 세상은 바뀐다라고 그쵸. 하는 거죠. 정말 인상 깊은 게 루이 시오요스 감독님처럼 그런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진원석 감독님처럼 채식 토크방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된다면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보양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까 정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글에 이제 스태미나 푸드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한 사이트에서 요거트, 바나나, 오트밀, 계란, 땅콩버터, 아몬드 같은 식품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보양 음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계탕 같은 육식 메뉴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나라마다 보양 음식, 정력에 좋은 음식 이런 것에 대한 문화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신이고 굉장히 잘못된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보양 음식에서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그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삼계탕이라는 메뉴가 생긴 것도 불과 50년 조금 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삼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은 대중화되고 이랬었던 시절인 네.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보양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스태미나가 갑자기 없었던 게 생기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말이 제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제철 음식과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를 먹는 게 가장 몸에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몸이 건강한 게 결국에는 보양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감독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저도 좀 보양 음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제 몸을 편안하게 해서 건강을 잘 돌본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제철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편안할 수 있는 음식도 보양 음식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실제로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의 강도나 빈도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각자의 보양 음식을 먹는 이런 풍습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풍습도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오늘 말복에 먹을 보양 음식으로 육식 대신 좀 채식 메뉴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메뉴를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뭐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뭐 콩국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굳이 아니면은 뭐 요즘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양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육식의 그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공 음식을 가능하면 피해라. 예. 그러니까 자연 식물식으로 하는 게 가장 몸에 그 좋은 거고 저는 그래서 그걸 강추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채식 식당들 같은 데서 맛있는 음식들 요즘 메뉴들도 새로운 것도 개발 많이 하고 해서 보통 채식 식당의 그런 음식들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물론 이제 대체육 같은 걸로 만든 뭐 버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음식 보면은 굉장히 뭐 아니면 맛있는 샐러드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렇게 지금처럼 더울 때는 딱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아까 감독님께서 그 비건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건 인구가 약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2008년에 대비해서는 약 10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채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군대나 학교에서도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채식 선택권 보장은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채식 선택권에 대해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은 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획일적 문화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러한 사회로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숙하고 있는 단계에서 채식이라는 것도 단순히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채식을 해? 뭐 그냥 고기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사실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신념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채식하는 게 마치 하나의 유행인 것처럼 하지만은 채식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고 저는 이제 그게 뭐 군대가 됐건 학교에서 그런 채식 선택권에 대해서 계속 화두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되게 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채식 선택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해외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는지 감독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해외도 결국에는 이제 나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들의 어떻게 말하면은 주장하는 권리가 훨씬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외에서는 아마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이 굉장히 많이 보장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어떤 그런 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만 하더라도 어떤 촬영 현장 같은 데서 소위 말하는 밥차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밥차에서도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면 결혼식 같은 데 초대받을 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네. 결혼식을 가면은 항상 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제 특급 호텔 같은 데서 하는 결혼식을 가게 되면은 제가 가서 이제 거기 미리 매니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해외에서 비건 하시는 투숙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식당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난감하죠. 네. 저도 그 결혼식장에 참석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이때 채식 메뉴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감독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채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채식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린피스 프랑스에서 프랑스 전역에 있는 15,400여 개의 학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채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74%의 학교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채식 급식을 원한다면은 할 수 있고, 이를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100%가 될 때까지 더 많은 채식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그린피스 프랑스가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채식 급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첫째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프랑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한 4분의 1이 식량 생산과 가축으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소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이제 육식을 과잉으로 섭취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과체중이라든지 비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의 측면에서 채식 급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세 번째도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식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식품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로컬 푸드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채식 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라든지 학교에서도 이런 채식 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만큼 곧 채식 급식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식 급식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비건의 가치관은 공감을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실천할지 좀 막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채식을 시작할 때 이것부터 시작하세요라고 권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뭐 소고기를 예를 들자면 지금 막 한참 먹고 있을 때 이 지금 내가 먹은 고기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보고 알게 되고 하면은 되게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제가 먹게 되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고기를 먹는 동안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1초에 축구 운동장만한 그 크기의 그 산림이 지금 그 아마존의 정글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기가 싸지고 그만큼 고기를 사람들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물한테 먹이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사료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세계에는 이게 기아로 허덕이는 곳도 많고 하는데, 네, 맞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지금 그 채식 아이들의 뭐 건강,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제가 보면은 요즘 특히 10대, 20대들 같은 경우 채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어떤 동물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저는 너무너무 배울 게 많고 그들의 그 어떤 열정과 이런 거에 공감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실 채식을 한다라는 게 되게 한번 나도 해보고 싶은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 그 채식 토크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는 100명의 불완벽한 비건이 훨씬 낫다라는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100명이 예를 들자면은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만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한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 완전 비건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많은 분들이 내가 혹시라도 완전한 비건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내가 그럼 나는 비건을 해보자, 채식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좋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한테 권유하는 게 뭐냐면은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보통 이렇게 뭘 살 때 성분을 한번 다 보세요. 이 음식이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뭐지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너무 많은 게 많아요. 어떤 것들은 거의 웬만한 사실 가공식품들은 사실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형태를 띤 그냥 화학물질 제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공포영화 같은 지금 그런 느낌인데, 뭐 먹어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비건 제품들도 워낙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비건 제품들이나 비건 레시피를 갖다가 공유하는 그러한 이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SNS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그 실천해 나가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부끄럽지만 채식 그리고 특히 비건의 가치관에 좀 공감을 하고 실천을 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와. 최근에는 좀 제가 그래놀라 두유 같은 완제품 더하기 완제품 식단이나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먹었고요. 또 채식 카레나 좀 식물성 대체육 같은 그런 간편식 식단에 좀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조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 최근 왜 잘 안 되세요? 저도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저도 네. 간편식 위주로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네네.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약간 화학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채식 위주의 그런 완전 식품보다는 조금 그 육식하고 섞여 있는 종류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실천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진원석 감독님 오늘 저희 지식 채널 청취자분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 내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채식 캠페인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채식 캠페인하고 하니까 굉장히 무슨 제가 거창해 보이나요? 네, 너무 거창해서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제 클럽하우스의 월요일에 채식 토크 제가 이제 24회까지 했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가 잠시 그 여름 방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2월부터 이제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해왔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조금 이렇게 휴식 기간이 필요해가지고 또 서로 이제 에너지 재충전도 하고 해서 9월부터 다시 이제 시즌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더 많은 채식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할 생각이고 제가 아까도 얼핏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제 원래 본업은 영화를 만들고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두 가지니까 채식과 그다음에 영화라는 거는 뭔가 두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인데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은 계속 지금 고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뭐가 됐든 저희 지식 채널 청취자분들한테도 한 번 더 공유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채식 토크 방에서 제가 마무리를 되게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자꾸 저보고 마무리라고 하는데 사실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게 항상 이런 재미있는 그 채식 수다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몇 시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끝내야 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만약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두 분과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채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걸 계기로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검색을 해보셔서 실천을 해보시겠다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값진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저 그리고 한스쌤께도 또 청취자 여러분께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진원석 감독님과 함께 다년간 쌓아오신 채식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는 말복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채식 식단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진원석 감독님 모시고 채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감독님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채식과 관련된 대화 나눠서 저도 너무 오늘 흐뭇하고 지금 되게 덥네요. 실내에서 녹음하는데도 더운데 더워도 너무너무 오늘 정말 시원한 이야기 나눈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한스쌤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감독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느꼈는데 모더레이터가 괜히 모더레이터가 아닌 거라는 걸 느끼면서 오늘 감독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말복이잖아요. 저도 이제 다음 주 말복에는 이 여름의 제철 음식인 옥수수와 토마토로 한번 말복을 즐겨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페스코테리언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서 비건이 됐다. 한 명의 완전한 비건보다 10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낫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원석 감독님의 활동과 또 그린피스의 채소 한 끼 최소 한 끼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진원석 감독님과 한스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